안녕하세요. 매트앱을 활용한 최적화 기법 시리즈 영상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매트앱을 활용한 최적화 기법 시리즈 영상에서는 매트앱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최적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매트랩의 강력한 기능을 활용해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최적화 솔루션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서스 코리아의 장기화 프로이고요. 메서스 코리아에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담당 분야는 수학, 금융, 통계, 최적화, AI 분야 등이 있으며 제 이메일 주소는 이와 같으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메일 주소로 문의사항 보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적화 문제를 푸는 데 앞서서 이 최적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최적화 문제란 어떤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으며 그 예시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보시는 자료에서처럼 자동차 정비를 예로 들면 차량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정비사들은 여러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융시장에서 최적화 문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가격 변동을 예측하고 최적의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할 것입니다. 이러한 최적화 작업들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리스크는 최소화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력발전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는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최대한의 전력을 생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날씨, 수위, 수요 등을 고려한 최적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처럼 최적화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랩과 시무링크를 활용한 제조업체들의 설계 최적화 사례를 소개드리면 첫 번째로 아더에너지는 모델 기반 설계를 통해 전기 스쿠터와 충전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설계와 개발 과정을 구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튼 같은 경우에는 주요 화물 운송업체의 하이브리드 테스트 배송 차량에서 배출량을 무려 90%나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줄어든 배출량으로 인해 환경 보호와 비용 절감 측면에서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TWT는 딥러닝과 다물체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서스펜션 설계를 조율하는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차량의 주행 성능을 향상시킨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펜스키 테크놀로지와 파타크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례들은 매트릭과 시뮬링크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최적화 분야에서도 혁신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매트랩의 툴박스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옵티마이제이션 툴박스와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툴박스 이 두 개의 툴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을 매트랩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유형의 최적화 문제를 풀 수 있는 많은 솔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최적화 문제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매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최적화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면 매트랩의 옵티마이제이션 툴박스를 활용하시게 되면 선형계획법, 2차 계획법, 비선형 계획법, 최소 제거법 등 다양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또한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툴박스를 통해서는 유전 알고리즘이라든지 대체 모델, 패턴 탐색, 다중 시작, 글로벌 탐색, 다목적 최적화 등의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최적화 문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솔버 베이스드 셋업 방식과 프로블럼 베이스드 셋업 방식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까요. 좀 더 시리즈 영상을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적화 문제를 설정하는 것은 라이브 편집기에서 GUI 환경으로도 손쉽게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매트랩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예시 때 제가 코드 방식과 GUI 방식 모두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문제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디자인 프로세스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설계 변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최적화 문제를 구성하는 기본 설계 변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정된 변수를 기반으로 최적화 문제를 구축하고 테스트하게 됩니다. 이후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시스템이 설정된 목표를 충족하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목표를 충족하지 않았다면 설정 변수 수정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 단계에서는 그러면 기존 설계 변수를 조정해서 최적화 문제를 보다 개선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최적의 설계에 도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적화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면 수동으로, 즉 시행착오나 반복적인 방법을 통해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추정값에서 시작해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점차적으로 목표에 가까워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이번에는 자동화된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초기 추정값에서 시작해 최적화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처럼 최적화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더욱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최적화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최적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적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최적화를 통해 어떠한 조건하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안테나의 경우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설계된 것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최적화를 통해 신호 수신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최적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겠습니다. 최적화 문제에 일단 리스트 스퀘어 미니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소 제곱 최소화는 데이터와 모델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하여 모델의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리스트 스퀘어와 관련하여 커브 피팅 데모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시간과 반응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통해 우리는 적절한 곡선을 찾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곡선 피팅은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에 가장 잘 맞는 수학적 함수를 찾는 과정이며 이는 데이터 분석과 예측 모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곡선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은 다양한 알고리즘과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제 곡선 피팅의 중요성과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단계에 넘어가서 실제로 곡선 피팅이 어떻게 수행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크 스퀘어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왼쪽에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6개의 방정식과 2개의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오른쪽에 보시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최적화 문제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주어진 조건하에 가장 적합한 해를 찾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매트앱을 사용하여 복잡한 계산과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방금 살펴봤던 내용을 매트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t하고 y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해 놨고요. 그 데이터를 갖다가 플롯 기능을 통해서 그래프로 그려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점들을 대표하는 최적의 곡선을 찾아보고자 하는 거가 되겠죠. 그때 매트앱의 최소 제곱법을 통해서 최적화 문제를 통해서 이제 그 개수를 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그 기법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은 필요한 변수들은 제가 설정해 놓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GUI 환경을 통해서 매트랩의 최적화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브젝티브 펑션,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최소 제곱 버튼만 눌러주고 나면 이 문제에서 딱히 제약 조건이 없기 때문에 눌러줄 건 추가로 없고, 솔버만 내가 원하는 솔버 선형 최소 제곱을 선택해주고, 입력할 필요 데이터 승수행렬과 상수 벡터, 이건 여기서 나옵니다. 놈 2 곱하기 x-y의 제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필요한 변수가 되겠고요. 그 변수를 선택해주고 나면 결과물은 이렇게 피팅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이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실제로 곡선 피팅하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을 리스트 스퀘어 버브를 써서 우리가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제약 조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퀘이션에 대한 조건을 이렇게 부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t는 equal 0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c1 플러스 c2라고 하는 것이 0.8이라고 하는 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에 갖다가 우리가 한번 제약 조건을 걸어주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봤던 최적화에 대해서 최소 제곱인 건 동일하지만 선형 등식이라는 조건이 더 붙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 제곱, 선형 최소 제곱법은 똑같겠죠. 그리고 나서 2와 y, 그 다음에 기타 aeq 곱하기 스몰 x는 beq라고 하는 것, 여기 나와 있던 것대로 그대로 이제 차분하게 넣어주시면 그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 제약 조건 하에서 최적의 해를 구해서 이렇게 피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GUI 기능을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를 손쉽고 빠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매트랩의 최적화 기능을 잘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 시리즈에서도 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매트랩을 활용한 최적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